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즘 같은 극심한 쏠림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불안하죠. 주변에서는 특정 종목 이야기만 합니다. AI, 반도체, 전력, 원전. 오르는 종목만 계속 오릅니다. 반면 내 계좌에 있는 종목은 몇 달째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묻죠. 펀드 매니저들은 이런 시장에서 스트레스 안 받나요? 생각보다 스트레스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의 목표는 개인 투자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자산운용사는 벤치마크만 이기면 됩니다. 코스피보다 조금 더 잘하면 성공이죠. 어떤 펀드는 목표는 절대 수익만 달성하면 돼요. 연 8%, 연 10%. 목표를 달성하면 새로운 자금이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는 왜 나는 삼성전기를 못 샀지? 보다는 내 포트폴리오가 시장을 이기고 있나? 시장 하락에도 잘 버티고 있나? 이걸 더 중요하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을 보면서 저는 문득 2010년, 11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요. 당시 시장에는 차, 화, 정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화학, 정유, 현대차, 기아차, LG화학, SK이노베이션 이런 주식들이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더 유명했던 별명이 있었죠. 바로 70주, LG화학, 하이닉스, 기아차, 삼성 SDI, 제일모직, 삼성테크인, 삼성전기. 당시 투자자문사들이 가장 사랑했던 종목들입니다. 그 시절 제가 자산운용사 팀장으로 일할 때인데 여의도 분위기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같이 일하던 선배들이 회사를 나가 투자자문사를 차렸거든요. 그리고 레버카운트 시장에서 수천억 수조원 자금이 몰렸습니다. 신생회사도 성과급 잔치를 했어요. 당시에는 분산 투자가 오히려 촌스럽다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0개 종목 이하, 어떤 곳은 5종목, 집중 투자가 유행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또 사고, 다음날 자금이 들어오면 또 사고, 계속 같은 종목만 샀습니다. 지금 AI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선과 비슷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코스피 전체 종목의 30%가 시장을 이끈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사실상 시장 전체가 몇 개 종목에 의해 움직였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종목이 50%가 넘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나 수급입니다. 주가가 오르는 이유도 수급, 주가가 내리는 이유도 수급입니다. 2011년 들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했고 원자재 가격도 꺾였습니다. 그러자 자문사들이 밀어올렸던 70주에서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종목이었던 주식들이 갑자기 가장 위험한 종목이 됐어요. 투자자문사들이 포트폴리오에서 삼성전기, 삼성테크인을 삭제했습니다. 하이닉스도 디램 업황 우려 나오자 크게 흔들렸습니다. 결국 시장은 깨달았거든요.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언론에서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습니다. 바보 온달. 그동안 아무도 관심 주지 않았던 금융주, 건설주, 유통주, KB금융, 하나금융, 현대건설,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같은 종목들입니다. 몇 년 동안 소외됐던 종목들이 갑자기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장은 항상 미래를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종목을 좋아하면 결국 좋은 뉴스도 주가에 반영됩니다. 반대로 모두가 외면한 종목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크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늘 순환합니다. 영원한 주도주도 없습니다. 지금 시장도 비슷합니다. AI 반도체, HBM, 전력 설비, 데이터 센터 이런 산업은 분명 훌륭합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성장성도 있고요. 저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투자에서는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인가 보다는 이미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기관 투자자 후배들과 얘기해보면 의외로 다들 차분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결국 사이클이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지금 소외된 종목 가운데 내년에 주도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외면받는 산업 가운데 2, 3년 뒤 시장이 열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기관들은 크게 두 가지를 합니다. 첫 번째, 주도주는 계속 보여야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은 쉽게 버리지 않고요. 두 번째, 소외된 종목을 공부합니다. 아직 돈은 안 돌아가도 언젠가 시장에 관심 가질 업종을 찾습니다. 이게 프로들의 습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시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공부하고 기관은 시장에 관심이 없을 때 공부합니다. 그 차이가 결국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겠죠. 결론입니다. 지금 시장은 분명 강한 쏠림장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010년 펀드를 운영하면서 70주 열풍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 포트폴리오 수익률이 신생자무사 수익률에도 못 미치며 좌절했던 기억도 나거든요. 그때는 차하정이 영원할 것만 같았습니다. 2011년엔 금융주는 끝난 산업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은 순환했습니다. 1년 뒤 시장은 완전히 다른 종목을 얘기했고요. 세상은 돌고 돕니다. 지금 AI,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들 다른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소외된 것 같더라도
조급하게 따라가기보다 차분하게 버티고 공부하고 다음 사이클의 후보들을 찾아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이라면 가는 놈만 계속 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라면 시장에 관심 없는 곳에서 기회를 찾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인공은 항상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의 주도주를 보면서도 동시에 다음 바보 온다를 찾으려고 공부하고 탐방 다니고 있습니다. 기관 주식팀 엿보기를 통해 미래의 주식을 같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되는 정보였으면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에 많이 남겨주세요. 기관 주식팀 엿보기가 날카롭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